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광주에서 어느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병을 고치려면 약을 끊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상태가 고혈압 약도 드시고 있고 당뇨병 약도 있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몸이 조금만 아프면 항생제를 투약받는 이러한 약을 아주 즐기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먹거나 병원을 자주 다니면 병이 다 고쳐져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집에 들어놓여 있어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못해서 다리를 구부리지 못해. 그리고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요. 그러면 약이 다 고쳐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나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고혈압 약은 이뇨작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약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심근비대증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증이라서 신장 기능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성 망막증에서 눈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주로 어떤 이유냐? 이 심장, 그 다음에 이 신장, 그 다음에 망막 이런 데는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이런 곳에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 고지혈증은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200 이상일 경우에 고지혈증으로 판단을 해서 약을 처방하죠. 그 약이란 결국 혈전 용해제입니다. 결국 혈전이 많이 생성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고지혈증은 왜 생기냐 이게.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죠. 지방을 섭취하면 주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간에서는 이 지방을 콜레스테롤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잉여 콜레스테롤은 체외로 방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 아주 필수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방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 콜레스테롤이 담즙 생산, 담즙의 원료입니다. 담즙산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서는 또 소화장애가 와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호르몬 합성의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원료가 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과잉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개 이러한 그 고지혈증 약들을 보면 전부 다 스타틴 계열의 약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들의 부작용을 보면 간 기능이 망가져요. 간 수치가 상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즉 치매, 건망증 이런 것들이 와요. 세 번째는 당뇨병을 발병시키고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성기능 장애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죠. 새벽 조시 안 서는 놈은 뭐라 해서 돈 꿔주지 말라고.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꿨으면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해도 그런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꿔주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이런 약을 먹어서 뭔가 활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약을 계속 복용 시에는 결국 모든 기능이 쇠퇴해져서 삶의 의욕마저 떨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생제를 즐겨 이렇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항생제를 즐겨하면 좋은 이러한 항생제라는 것은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거죠. 좋은 세포와 항균이죠. 이런 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항생제들라서 전부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혈전으로 몸 안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혈전은 혈액순환하면서 모세혈관을 막아요. 그럼 결국 전부 다 혈액순환 장애라는 거죠. 지금 이분이 걷지 못하고 온몸에 땀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간 기능이 소실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즉 간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관여하는 주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니 수축과 이완을 못하는 거예요. 걸으려면 무릎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질 못해요. 팔이 뭘 들으려면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걸 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다 막힌 거예요. 지금 여기 고지혈증 약, 당뇨병 약, 또 고혈압 약, 그 다음에 수시로 항생제를 맞고 하다 보니 몸 안에 어혈, 즉 혈전들이 많아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막는 현상이 나타나서 심장에서는 그나마 생명활동을 통해서 계속 피를 송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땀으로 나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올 때는 이마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죠. 이마에 땀이 쭉 흐릅니다. 호흡이 가쁘고 그러면 어김없이 심장마비죠. 그것은 뭐냐면 심장이 막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당뇨병 약, 심근비대 막히니까 자꾸만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신장 기능, 신장도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막힙니다. 혈액순환을 못해요. 물을 걸르지 못해요.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당뇨병성 망막죠. 눈,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망막이에요. 그래서 시력 저하,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시력이 떨어져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더 시간이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는 이건 전부 다 혈관 질환이니까. 대혈관 질환에서 중풍, 뇌경색,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소혈관 질환에서 이런 분들은 그냥 놔두면 인지기능장애, 치매가 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보행장애. 벌써 이분은 걷질 못하니 보행장애가 벌써 온 거죠. 그 다음에 요실금도 옵니다. 그리고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먹고 소리 목에 걸리면 킥 하고 뱉어내야 되는데 그 뱉어내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만큼 근육, 식도, 근육 수축, 이완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약을 먹어서 몸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약으로 인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약독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약을 끊어라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그러죠. 여봐, 약을 끊으면 야이씨 뭐 어떻게 고치라는가 또 저한테 막 들이대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모든 병이 생깁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은 혈전입니다. 큰 동맥과 정맥 혈관이 잘 막히잖아요. 혈관이 굵기 때문에. 그럼 모세혈관, 가는 혈관들, 머리카락의 300분의 1 되는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힙니다. 거기에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럼 이런 혈전들, 이런 혈전이 생성되는 원인들 지난 시간인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마 9번째인가 뭐 10번째 보면 뭐 7번째가 10번째가 거기에 보면 약으로 인한 폐해가 있어요. 항생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약이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전이 덜 생기면 되는데 혈전은 생기도록 하면 계속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혈액순환 장애를 해소시킬 수 있냐. 그래서 일본의 의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뭐 세계적인 면역학자이기도 하죠. 아보 도루 박사는 그런 얘기를. 병을 고치려면 약을 끊어라. 저는 아주 동감합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드시는 분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약 의존성, 어찌 보면 약에 중독됐다고 그러죠. 그럼 결국 약으로 사망합니다. 약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약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속에 혈전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비만, 치매, 뭐 신경통, 류마티스, 별의별 양 다 보면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병을 고치려면 일단 피를 맑게 해야 됩니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한 생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항사에서 몸 안에 어혈, 혈전을, 찌꺼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어서 끓여서 그 다음에 거기에 수건을 꾹 짜서 발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두한조결의 이러한 건강 원칙을 꾸준히 이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 같은 경우에 건강을 회복하고 남은 시간을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죠. 결국 이분은 약을 드시기 시작할 땐 그랬을 거예요.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수시루가 항생제 다 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괜히 또 아픈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즐기시는 분 있으면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병이 나지 않은 거죠.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방하는 거 역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생식이면 됩니다. 어떤 생식이나 좋아요. 두 번째는 아프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부항사를 통해서 몸안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세 번째, 항상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것. 그러면 병이 오지도 않아요. 또 설사 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가 다 고쳐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약을 끊으라 해도 약을 끊지 못합니다. 못하면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중독돼서 마약과 같은 겁니다. 끊어야 약을 끊어야 삽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약을 즐겨 드시는 분이 있으면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괜히 힘주어서 양아치 두목처럼 모자도 쓰고 여기 안경도 쓰고 목걸이도 차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좋은 이야기,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